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짜 뵙고 싶었었고 저희 영상에 꼭 모시고 싶었던 김영미 변호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저희 쪽으로 영업방해에 관련된 고소를 받으신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네. 그것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네, 궁금한 점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원하고 명쾌하신 분이라서요. 설명 잘 들으시면 대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절차로 양육비 소송을 다 진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위장 견입을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인 시위를 갔는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협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본인이 한 행위가 명예훼손 혹은 그리고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 근데 이제 이번 편은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와 같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영업방해, 업무방해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고 계시는데 정식 명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다 업무방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형법에는 딱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업무방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아니면 위계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는 거거든요. 위계, 그 다음에 위력, 이렇게 난동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행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데 되게 막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을 다 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1인 시위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피켓을 쓰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월급도 안 주고 악덕 사장이다 이렇게 썼다고 쳐요. 네. 그러면 악덕 사장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악덕인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악덕을 표현하려면 월급을 안 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더 각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월급을 줬어.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업무방해가 되고 더불어 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명예훼손. 네, 사람들이 다 오가는 길에서 1인 시위로 피켓을 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연성도 있고 허위사실이고 이러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들더라도 사실적시를 해도 사실 명예훼손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네. 실제로 월급을 안 줬다고 쳐요. 그 사장이. 그래서 월급을 안 주는 악덕 사장이다.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업무방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위력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평화롭게 시위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명예훼손. 근데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라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인 시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허위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상태로 피켓 문구를 작성을 해서 아예 양육비를 지급을 촉구한다라는 문구로만 해서 피켓 시위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사 어떤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참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피켓을 하면은 법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을까? 100%는 아니에요. 네. 저도 제가 방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양육비를 안 준 게 맞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아빠 밀린 양육비 좀 주세요. 네네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용히 그 사람의 식당 앞에서 가만히 그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업무방해를 한 건 아니잖아요. 업무방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선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 막 거기서 누구 아빠 양육비 주세요 막 그 소리를 치면서 왜 양육비 안 줘? 우리 아이들 뭐 죽어 저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빨리 나가려고 하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업무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근데 앞에 서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방해는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 문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살 수 있게 양육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에서도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양육비를 안 줘요. 그럼 네. 결국은 아이의 생존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 되잖아요. 거예요.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영업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나 이런 처벌 상태가 어떨까요? 그 형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어떤 주점에서 네. 외국인에 대해서 홀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점에 가가지고 외국인을 무시하냐, 나 어디 사람인데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들어오게 하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 거거든요. 이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선고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는 술이 취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르면서 고래고래 소감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너 왜 나 쳐다봐 이러면서 막 난동 피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기사 많이 봤어요. 네, 그것도 전형적인 업무방해인데 네. 그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한테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죄가 업무방해 플러스 공무집행방해까지 네.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네, 생각보다 형량이 높진 많이 않죠. 높지 않은데요? 네. 어디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네. 그러면서 이분이 불친절하게 했다면서 소리 지르니까 네. 청원경찰 다가와가지고 이러지 마시라고 막 이러면서 제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욕하고 막 이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업무방해로 은행 됐는데, 업무를 방해한 네네, 걸로. 은행 업무 방해를 했다고 해서 또 고소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왜냐하면 무죄 선고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네. 이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게 한 행위가 먼저 있었고, 사전에? 있었고 뭔가 물어봤는데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행동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 직원이었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였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돼서 이 정도는 업무 방해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욕설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뭘 던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업무 방해가 된다고 하겠지만, 정도가 어느 정도 내가 정말 뭔가 부당한 걸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는 정도로는 사실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받은 것 중에 많은 사례들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미용 수술이었나 보다. 그렇죠. 뭐 네. 미용이나 피부과나 뭐 안과나 여러 가지 수술이 있을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일반 뭐 팔이 부러진 것도 팔이 뭐 제대로 안 붙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 가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의료적으로는 지식이 잘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갔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된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난 내가 보기에 너무 이상하거든요. 불편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셔서 이야기만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변호사한테 오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병원 가서 막 큰 소리 치거나 의사 나오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업무방해가 많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잘 안 되는 게 실제로 거기에서 병원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를 하는 건데 담당 의사가 안 만나주니까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의사 만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 사건의 경위라던가 그 당시의 환경이라던가 이런 그 작용되는 요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정말 우리 아이가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근데 법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정말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도 양육비를 안 줘. 그래서 그 식당 앞에 가가지고 PKC를 조용히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영업방해는 안 되겠지만 조용히 해갖고는 그냥 또 그것도 무시하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